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처음 봤을 때 순간 크리스마스가 연상되는 행복한 소설책인 줄 알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표지의 중앙엔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달콤한 초콜릿의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그 안쪽엔 코코아 가루가 송송 뿌려진 새하얀 생크림이 두툼하게 발려진 초콜릿 케이크가 표지의 중앙에 그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케이크 위에는 체념한 듯한 표정의 한 남자아이가 도구로 어떤 열매를 자르고 있고 그 아래엔 여자아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선 반으로 잘려진 열매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주인공들은 아이두, 세이두, 하디자 3명의 아이들인데요. 아이두와 세이두는 친형제입니다. 가뭄과 가난이 반복되는 말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8살 동생과 카카오 농장으로 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카카오 농장까지 태워준 버스 기사가 아이들을 카카오 농장 주인에게 돈을 받고 판 거죠. 그날부터 이 아이들은 매일 허술한 죽 한 그릇씩 먹으면서 눈만 뜨면 농장으로 가서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열매를 땁니다. 만약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농장 주인의 무서운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 세이두의 목까지 해내기 위해 아이두는 살갗과 근육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나무를 오르내리며 마체테를 이용해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열매를 동생 세이두가 자루에 주워 담습니다. 사건은 하이자라는 여자아이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인데 이 아이가 도망치는 바람에 아이두는 동생 세이두 대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이자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읽으실 분들의 재미를 위해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세 아이들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하이자의 엄마가 계신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하이자의 엄마는 기자인데 이번에 카카오 농장에서의 아이들의 부당한 노동에 대해 고발하는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박을 받다가 결국 하이자가 납치당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이자의 엄마는 아이두와 세이두에게 코코아를 끓여줍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은 코코아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잠시 후 자신들이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한 그 열매로 이렇게 달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초콜릿이나 코코아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온갖 협박으로 기사 쓰는 것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돌아가려는 하이자의 엄마인 카블랑에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제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인 타라 설리번은 인도 출신으로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서인지 아무래도 이런 사회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는 그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책은 사실을 담은 소설입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의 수많은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초콜릿 회사가 낮은 카카오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범죄 조직들에 의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처 가게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초콜릿과 과자에 이런 고통과 슬픔이 녹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곱씹어 생각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정무역 초콜릿 이용을 넘어선 장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나의 친구 레베카 소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띠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빨강머리 앤보다 5년 먼저 출판된 책. 캐나다에 앤이 있다면 미국에는 레베카가 있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빨강머리 앤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어쨌든 빨강머리 앤과 내용이 매우 흡사한 건 사실인데요. 레베카란 주인공의 모습도 앤과 거의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챙이 있는 모자며 갈색 원피스에 낡은 가방까지 말이죠. 그렇지만 두 권의 책을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레베카를 마차로 데려온 사람은 함께 살게 될 매슈 아저씨가 아닌 이웃집의 콥 아저씨였고요. 초록 지붕이 아닌 빨간 벽돌집으로 배경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벽돌집엔 미란다와 제인 이모가 살고 있고요. 특히 미란다 이모는 빨강머리 앤에 등장하는 머릴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앤의 단짝 다이애너 역할의 엠마 제인도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빨강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를 섞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키다리 아저씨 역할의 애덤 레드란 부유하고 멋진 남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레베카가 곤경에 처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도와주는데 두 사람 사이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1903년도에 출간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수적이고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란다의 대사를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책에선 빛처럼 밝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빨강머리 앤보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레베카가 쓴 여러 가지의 시와 글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레베카는 종종 시나 글을 쓰는 것을 즐기는데 물론 내용이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자체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짧은 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예쁩니다. 몇 가지 골라서 읽어봐 드릴게요. 난 폭포 같은 삶을, 내 친구는 조용한 강물 같은 삶을 원했지만 우리에겐 정반대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겐 조용한 강물이, 친구에겐 폭포가. 내 안에 램프의 불이 환하게 켜질 때는 바로 열정이 타오르는 순간이랍니다. 가슴 깊은 곳에 산사나무 꽃의 싱그러움과 떡갈나무의 굳건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람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이 내는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어요. 조약돌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속에서 자란단다. 이리저리 물살에 밀려 돌들과 부서지고 모서리가 깎여 나가야 비로소 둥글둥글 예뻐지고 반짝이는 빛을 갖게 돼요. 나무는 어느 해부터 한꺼번에 자라요. 조금 초라하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니까요. 실망하지 말아요. 진짜 황금 같은 나날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니까.